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2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은 징검다리 연휴가 계속되고 있죠. 갭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즉 이스라엘 관련해서 전쟁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또 하루 쉬는 사이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 반드시 같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좀 조정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꾸 꼬리 달고 올라오다 보니까 좀 나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조정의 빌미를 어떤 전쟁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면서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게 이제 얼마만큼 시장을 흔들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죠. 늘 이야기 드리지만,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이게 진짜 시장에 좋은 악재, 그러니까 좋은 호재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아니면 이 리스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혹은 이 리스크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유가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크루드 오일이 있죠. 크루드 오일을 보게 되면 얘가 진짜로 반응하게 되면, 아, 전쟁 리스크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그러니까 저는 계속 늘 이야기 드리죠. 오일은 계속 매도로만 접근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기존에 최초의 이스라엘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오일의 흐름을 보고서, 아, 이거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 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차기사 3.0, 저희 공개 방송 중이었죠. 공개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딱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아, 이게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밀려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늘 이야기 드리지만, 뉴스 보게 되면 당연히 안 좋은 이야기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지 마시고 늘 유가를 보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자, 어찌되었거나 미국 시장은 계속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흐름에서 굉장히 조금씩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은 이 흐름으로 좀 제대로 조정을 받고 있다. 결국은 일봉상의 120평 이런 구간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섣부르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라인을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0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달에도 월봉 예측해 드렸고 그 흐름이 맞았죠. 이번 달에도 약간 음봉에 가깝긴 한데, 음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으로 한번 밀렸다가 꼬리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꼬리 달고 음봉인지 양봉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고민 없이, 그러니까 홀딩은 계속 가져갈 수 있지만 신규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이 흐름은 다시 한번 지금 단기에 만들어진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은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어제 그렇죠? 이 구간에서 매도를 진입하자마자 백악관에서 미사일 관련 발표를 하면서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꼬리를 달았다라는 것은 정말 미국 시장은 믿을 수 없이 강하다,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이 하락이 처음 나왔을 때 바로 확인한 것이 역시나 유가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아, 이 흐름들은 전쟁 리스크가 반영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계속 좀 밀려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저점 갱신하는데 시장 자체 종가가 잘 밀리지 않았죠. 근데 이 흐름이 좀 조정이 가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어찌되었거나 지금의 흐름이 다시 한번 120평은 딛는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기사 3.0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매도 쪽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따라서 지금 이봉 하나 좀 밀렸다라고 해서 섣부르게 매수로 접근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아랫자리를 예, 목표로 해가지고 좀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험악한 흐름들을 만들고 있죠. 일목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하방 관통했다라는 것은 사실 시장이 무지하게 약하다라는 그런 증거인데, 사실 오늘도 리바운드가 나와야지 정상이지만 하필이면 미국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아마 개파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그렇죠? 이 구간을 가장 확실한 매수 구간으로 노릴 수 있었다라 그러면 또다시 최소한 이 자리를 기다리는 전략,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10월 월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늘 개파락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더 아래서 출발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이 자리를 딛고 반등했던 것처럼 이 자리까지, 즉 2400 라인까지 순간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꼬리를 다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꼬리를 달고 나서 음봉이 나올지 양봉이 나올지 조금 아리까리하긴 한 흐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음봉 확률이 좀 더 높은데 그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은 어찌되었거나 밀림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같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찌되었거나 우리 시장 자체의 수급 흐름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호재는 반영이 굉장히 더디거나 약하고, 악재는 반영이 빠르고 깊은 그런 형태를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번 주 계속 갭으로 출발할 텐데 이 갭의 폭에 따라서 청개구리 흐름보다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개구리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하락폭이 생각보다 얕다 싶으면 오히려 하락폭을 늘릴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전쟁 관련주들이 또 들썩이겠죠.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뉴스를 보고 들어갔을 경우에 선수가 아니라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매도 타이밍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런치박스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